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가 흐리고 비도 자주 와서 기분이 좀 처져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건강만큼은 꼭 챙기면서 지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막연하게 나이 들면 생기는 병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뼈의 밀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가볍게 넘어지셨는데 손목이 부러지셨다거나 허리뼈가 골절되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골다공증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뼈 건강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두 영양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칼슘은 우리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의 99%가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을 정도로 칼슘은 뼈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루에 칼슘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50세 이상의 성인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약 1000mg에서 12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폐경기를 지나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뼈의 손실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칼슘 섭취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들은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유 한 컵, 약 200ml 정도에는 대략 3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우유를 3컵 정도 드시면 권장 섭취량을 거의 채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우유를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유 대신에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거나 아니면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당이 분해되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유제품 외에도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반찬으로 먹는 멸치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들도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뼈째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들은 칼슘 함량이 정말 높은데요. 멸치 한 큰술, 약 10g 정도에는 대략 7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찬으로 멸치볶음을 자주 드시는 것도 칼슘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두부도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두부 반모 약 150g 정도에는 대략 2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는데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이 드시기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두부찌개나 두부조림 같은 음식으로 자주 드시면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채소 중에서도 칼슘이 풍부한 것들이 있습니다.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채소들은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케일은 칼슘 함량이 정말 높은 편인데 케일 한 컵 정도에 약 1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샐러드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하루 3끼에 나눠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의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 번에 5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면 나머지는 그냥 배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우유 한 잔과 치즈 한 장, 점심에는 멸치가 들어간 나물 반찬, 저녁에는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매 끼니마다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한 가지씩 포함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하루 권장 섭취량을 무리 없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칼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이 그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칼슘이 문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우리 몸이 그것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칼슘만큼이나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한 겁니다. 비타민 D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약 800에서 1000IU 국제 단위로 표시하는데요.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의 경우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하니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D는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 D를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 두 번째는 음식, 세 번째는 영양제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시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햇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햇빛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햇빛의 자외선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햇빛을 쬐는 것이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햇빛을 쬐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팔다리를 노출하고 햇빛을 쬐시면 충분합니다.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은데요. 이 시간대가 자외선이 가장 강해서 비타민 D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햇빛이 약해서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됩니다. 또 겨울철에는 해가 짧고 추워서 야외 활동을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부 건강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D를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라도 자외선 차단제 없이 햇빛을 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햇빛만으로는 충분한 비타민 D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을 통한 섭취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름진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들에는 비타민 D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연어는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인데요. 구운 연어 100g 정도에는 약 600에서 1000IU 정도의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거의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양이죠. 고등어도 마찬가지로 100g당 약 400IU 정도의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생선 요리를 드시면 비타민 D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계란 한 개의 노른자에는 약 40IU 정도의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계란은 거의 매일 드시는 음식이니까 꾸준히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란 프라이나 계란찜으로 드시면 좋겠죠. 우유에도 비타민 D가 강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요즘 시중에 파는 우유들 중에는 비타민 D를 추가로 첨가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정말 효율적입니다. 우유를 고르실 때 영양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고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버섯도 비타민 D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버섯을 요리하기 전에 잠깐 햇빛에 노출시키면 비타민 D 함량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버섯볶음이나 버섯전골 같은 요리로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지만 사실 음식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적으신 분들이나 햇빛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은 영양제를 통한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는 비타민 D3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3가 비타민 D보다 우리 몸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용량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신 후에 적절한 용량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칼슘과 비타민 D를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텐데요.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아무리 칼슘과 비타민 D를 열심히 섭취하셔도 이것들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칼슘의 배출을 촉진하는 습관들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이 바로 카페인입니다.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을 통한 칼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루에 2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드실 때는 우유를 넣어서 카페라떼로 드시면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낫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소금, 나트륨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소변으로 나트륨이 배출되면서 칼슘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원래 짠 편이라서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편인데요. 국물 음식을 드실 때 국물은 적게 드시고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식품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만드실 때도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이나 허브를 활용해서 간을 맞추시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뼈의 형성을 방해하고 칼슘의 흡수도 저해합니다. 특히 장기간 과음을 하시면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은 가능하면 피하시거나 정말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날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은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는 뼈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탄산음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자주 드시면 뼈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탄산음료 대신에 물이나 우유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까지 칼슘과 비타민 D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또 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적절한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아무리 열심히 섭취하셔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가 튼튼해지지 않거든요. 특히 체중부하 운동, 그러니까 자기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들이 뼈 건강에 좋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등산 같은 운동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운동들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줘서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넘어질 위험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쿼트나 의자를 이용한 운동들도 좋고요.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천천히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루 1000에서 1200mg의 칼슘을 우유, 멸치, 두부, 녹색 채소 등을 통해서 3끼에 나눠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둘째, 비타민 D를 하루 800에서 1000 IU 정도 햇빛, 생선, 계란, 우유, 필요하다면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셋째, 과도한 카페인, 소금, 술, 담배, 탄산음료는 피하셔야 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4가지만 잘 지키셔도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건강한 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예방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뼈는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한 기본입니다. 튼튼한 뼈가 있어야 자유롭게 움직이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우유 한 잔 드시고, 점심에는 멸치 반찬 한 접시, 저녁에는 두부 요리 한 그릇, 그리고 날씨 좋은 날에는 밖에 나가서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햇빛도 쬐시고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골다공증 없는 건강한 노년, 여러분 모두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